9년 차 된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명절에 단 하루도 처가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처가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왜? 늘 저만 친정집에 내려주고 남편은 친구들 만나서 1박 2일 외박을 하고 놀거든요.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친정 부모님은 부부싸움 한 줄 알고 제 안색만 살필 뿐입니다. 저는 남편 친구들이 다 결혼하게 되면 명절에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한 지금까지도 호텔 방 잡고 진정한 외박을 합니다. 대박이다. 와. 언제까지 진정한 외박을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남편이 명절에 외박하지 않는 날이 올까요? 라고 세다, 세. 사연이 와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거 들어봐야 돼요. 저는 이제 항상 이 사연만 보고 일단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근데 사연만 봐도 충격이긴 하네요. 남편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기 예. 아, 사연의 주인공이시군요. 네네네. 아니, 명절날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처가에서 잔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주셨거든요. 우리 아내분이 시댁 가서도 똑같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아, 저만 놓고 나가죠. 코미디언으로서는 진짜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다들 그래요. 아, 혹시 여자 있는 거 아니냐. 어디 갔는지 한번 봐라. 그치, 그럴 오해를 할 수 있죠. 이제 물어보죠. 뭐 하고 놀았어? 그치, 그게 중요하죠. 어디서 놀았어? 누구랑 놀았어?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네. 친구들하고. 뭐 여기서 밤샜어. 뭐 얘기하다 밤이 새졌어. 되게 찝찝해.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방 잡았어. 방을 잡았어? 방을 잡았어? 거기서 뭐 했어? 거기서 뭐 했어? 부루마블을 했다. 부루마블을 했다. 어휴. 남자가 40에 부루마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루마블! 투자를 배우기 얼마나 좋은 게임입니까? 전 세계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황금 열쇠 좀 까보고 싶어.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그 친구들을 같이 모시고 오셨죠? 혹시 친구들 어디 있어요? 부루마블 크루. 그 친구들. 자, 부루마블 크루 손 드세요. 나 같이 주사위 던졌다. 주사위 던지신 분. 이제 부루마블을 한 건 맞는데요. 네. 부루마블을 저희 말고 크루들이 더 있어요. 또 발인님까지. 세 명이 더 있어요. 오지 못한 세 분이 지금 무인도에 갇혀 계신다고. 같은 숫자 나와야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부루마블은 누구 거예요? 제 친구가 문구점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예 업자가 있군요. 명절 말고도 혹시 외박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면접 말고는 예방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아내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명절이 아니면 절대 외박을 하지 않으십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뭐 미리 얘기를 합니다. 바로 바뀌는구나! 이런 상황들, 이런 외박 모임들 우리 아내분은 좀 이해를 하세요? 네, 저는 별로 상관을 안 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 와이프분들이 성모 마리아 같으시거든요. 네,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하자를 떠나서 제가 한번 이 주제를 던지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자꾸 뭐가 붙잖아요. 이름 앞뒤에. 과장님도 붙고 교수님도 붙고 유명 연예인도 붙고 셀럽도 붙고 사장님 붙고 뭐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붙는 게 상처가 붙어요.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별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버리고 자기 이름으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거는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제가 보기에 남자들이 50, 60, 70, 80 먹고 건강하게 살려면 제가 보기엔 소년성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옷을 훌떡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내 친구들. 사회적인 내 옷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연기도 할 필요 없고 어떤 잘난 척도 할 필요 없고 그거의 결정판이 부루마블이다. 근데 보통 이제 나이 먹고 밖에서 만나면 야 뭐 이번에 부동산 어디 거기 괜찮나? 아, 빌딩 하나 세워야지. 뭐 그런 뭐 빌딩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뭐 좋은 거고 돈 버는 거지만 남자들 안에 소년성이 있거든요. 맞아. 그 저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좀 알겠어요. 나도. 되게 어렸을 적 친구인 거죠, 그러면? 네, 고등학교 봐봐요. 사회를 알기 전에 마지막 친구들이거든요. 네가 밖에서 뭘 하든 네.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루마블. 그 부루마블. 부루마블 재밌어요. 아니 친구분들 제 얘기 제가 이거 정말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100% 공감합니다. 봐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아내분들이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진짜 안 해. 남편들이 그걸 못 느끼게 이렇게 되게 해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러려면 평상시 남편들이 그만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아내도 그런 배려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라 부루마블을. 선생님, 근데 명절날이 겹치면은 요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바뀐다. 아, 명절날에 하면 그거는 조금 근데 이제 위험하다. 근데 이틀 우리가 왔는데 이틀 다 부루마블 하는 거는 자기야 나도 자기를 팔아버리고 싶거든. 그러니 하루 정말 친구들하고 재밌게 그냥 잠도 자지 말고 그냥 재밌게 놀다 와. 기분 좋게. 근데 또 그래도 어른들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역할 연기 한 번만 해줘. 이게 조금 타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이 알 거예요. 아, 와이프가 내 친구들과의 그거를 지켜주는구나. 근데 저는 너무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 다음 비밀은요 좀 충격적이에요. 김창호 선생님이 약간 귀를 좀 막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좀 놀라실 것 같아서. 자, 남편이 김창호 선생님을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같이 TV를 보다가도 선생님이 나오면 못 보게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입니다. 반면에 저는 김창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요즘은 남편 없을 때 몰래 보고 있답니다. 선생님의 재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는데 그 오늘이었군요. 야, 근데 이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사실 그러게요. 개인적으로는 같이 오셨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그러게요. 어디 지금 계시죠? 어디 계신지 혹시 손을 들어보세요. 저기 뒤에 계십니다. 저 형님.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 형님 알거든요. 유일하게 다 박수 치고 계셨는데 저 형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 아니, 진짜 저 양 팔걸이에. 남편분이 김창호 선생님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왜 그렇게 싫다고 하시나요? 소통으로 좀 부재가 많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좀 풀었으면 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런 말은 나도 한다. 그러면서 저런 말 듣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진짜 TV에서 함께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긴 게 뭐 재수 없다. 재수 없다. 아마도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기생 오래비 같다는 얘기 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우리 강사님이 남편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타격감이 뭐 그렇게 뭐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미안해요. 진짜. 아니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내 남편이 들어야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그때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성들이 보통 자기야 김창옥 강사님 알아? 김창옥 교수님 알아? 그러면 남자들은 일단 저부터도 님이라는 단어를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한테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뭔지 알겠어. 자기야 뭐 김창옥 강사님 알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새끼가 지가 말한 대로 사냐? 나 딱 보면 알아 그런 새끼들.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좋아하신다. 그 생긴 건 기생오래비처럼 느끼하게 생겨가지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유튜브로 아줌마들한테 이거 털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자기야 왜 그렇게 대도 안 한 말을 해?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듣고 자기도 변하려고 해야 돼. 가서 살아 그 새끼랑. 그 좋은 새끼하고 살라고. 나는 그런 감동이 없는 놈이야. 그러면 아유 인간아 좀 듣고 좀. 아유 옷을 왜 벗어요? 아 순간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저. 저 형님 제 스타일입니다. 지금 열이 잔뜩 올라오니까 바로 그냥 캐시미어 벗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야, 제가 형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님이라는 단어는 좀 빼고 소개를 해라. 아 차라리 이름만. 자기야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있는데 뭐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냥 좀 웃기더라고. 자 제가 지금 웃기더라고 할 때도 저를 띄우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내용은 별로 없어. 낮춰야 되는구나. 자기야 이거 한번 들어볼래? 그냥 똥 쌀 때 들어 자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들어요. 근데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남자들이 그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한다고요. 한번 나 얘기해줘 봐봐. 자기 듣기는 어떤 거 같아? 그러면 거기서 거의 남편들이 뭐 한번 줘봐. 그러면 듣고 한국말 잘하네 애가. 근데 당신은 이거 모르는 내용이고 당신은 이 사람 말을 듣고 변화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저를 공격해요. 내가 제가 남편 편이 아니라 남자 입장을 소개할게요. 그러면 남자는 엄청 오기 싫은데 온 거예요. 너무너무 오기 싫. 근데 그럼 여기 왜 왔겠어요? 아내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아니 근데 이게 뭐 오해일 수 있으니까 우리 남편분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 김창옥 선생님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김창옥 선생님 잠깐 귀를 막으시고. 일단 우리 집사람이 어디 사연 보내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연 많이 잘 안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강연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는 길이 조금 힘들거든요. 열차 타고 KTX 타고 다시 여기 지하철 타고 와서 도보로 11분. 도보로 11분. 와 진짜 사랑꾼 진짜 사랑꾼. 근데 제가 발이 좀 아파서 조금 늦게 걷거든요. 네네네. 거기 못 들어갈까 봐
저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려고. 네. 안 챙기고. 또 질투가 많으시네. 근데 사랑이 고픈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질투를 하고요. 아, 애들한테도.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팬이 있어요. 최수종 씨라고. 또 싫어하죠, 또 싫어하죠. 최수종 씨 나오는 건 못 봐요. 내가 솔직히 같이 없을 때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안 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제 직장 선배인데 별명이 기생오래비였어요. 별명이. 20년을 그 선배를 안 봤는데 그런데 생긴 게 눈 부리부리하고 네. 쌍꺼풀 친하고 네. 항상 저기 보면은 2대8 가르마하고 있잖아요. 너무 똑같구나. 자꾸 얼굴이 생각이 나니까. 그럼 뭔지 너무 알고 싫지. 난 이해해요. 너무 싫지. 맞아. 그래서 볼륨 올리면은 볼륨 줄이라고. 아니 근데 진짜 이해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대상이 너무 똑같이 생기면 네. 일단 그냥 좋게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이해는 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신생아를 이제 우리가 양육하다 보면 이런 욕조통에다가 놓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럼 아이를 시키면서 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는 빼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 근데 목욕물이 더러우니까 우리가 애도 같이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상대적으로 좋은 자녀로서의 기억이 많아요. 그러면 나도 결혼해서 얼른 애 낳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자녀였을 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 그러면 아예 난 결혼 안 할 거야. 나 애 안 낳고 싶어. 좋은 부모 될 자신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가 많아. 그럼 아버지처럼 생긴 사람 일단 싫어요. 맞아. 저렇게 선명하게 생기고 나 싫어. 일단 싫어. 이유도 없어. 그리고 굳이 인연 안 맺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 형님께서 뭐 저하고 닮은 그 누군가에게 난 너무 별로였어. 저의 기생 선배님에게. 근데 정말 오시기 어려운 자리 오신 거예요. 진짜 그건 아내에 대한 배려. 진짜 이거 핸드백 비싼 거 사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형님 어떻습니까? 제 얘기. 다 없앴습니다. 어떤 뭘요? 선입견 다 없애고요. 선입견을 이제 다음에 나올 거니까 그 방송 봐야지. 이젠 봐야잖아. 이번에는 남편에게 대국민 선서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인지 3살 큰아들과 10개월 딸 쌍둥이를 가진 애 셋 맘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두려워요. 새 아이 육아로 멘탈이 탈탈 털려 있는 제겐 남편이 주는 뜨거운 사랑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또 애가 들어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게 되고 어쩌다 남편과 후끈 달아오르기라도 하면 너무 무서워요. 같이 수술해서 공장문 닫자고 말은 하는데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창옥 선생님 앞에서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직종 변경하기로 저는 이런 아주 짓궂은 농익은 농담이 아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요. 이걸 알아듣는 게 너무 짜증나.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직종 변경하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뭐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차가 됐는지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제 올해 7년 차 들어가거든요. 7년 차. 근데 애가 지금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넷째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안 될 아니, 건 뭐, 없죠.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번 생은 딱 여기까지. 네. 막내가 몇 살이에요? 딸 쌍둥이는 10개월이에요. 아우 힘들 때구나. 네, 그래서 첫째 돌 때 이제 둘째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첫째 돌 때요? 너무 빠르다. 근데 이제 둘째 쌍둥이들이 돌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왔군요. 무섭겠다. 네, 신랑은 넷째를 원하고 있고 더 위험하지. 네, 신랑은 넷째도 생기면 감사한 일이다 원하고 있고 저는 넷째는 우리 사전에 없다. 애기 셋이 같이 달려들어요. 같이 울고 같이 떼쓰고 같이 안아달라고 해요. 제가 혼자 육아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와이프가 조금 힘들어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 더 많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아니 근데 지금 7년 차 때 도파민이라는 게 지금 아직도 왕성하신 것 같거든요. 이 비결이 뭡니까? 남편분한테 여쭤봐야죠, 이거는. 내가 얘기할까? 그 집에 오면은 좀 아내한테 이제 위로도 받고 이제 또 안정적인 그런 좀 느낌도 좀 받고 그리고 그럼 그런 느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뜨거운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집밥 먹으면서 편안함을 먹으시면 되잖아요. 신랑이 육아를 되게 잘하고요. 요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애들 집에 오면 애들을 다 재워요. 진짜? 네. 왜 재우겠어요? 네. 왜 재우겠어요? 왜 재우겠습니까? 6시 반, 7시면 애들이 다 자요. 아니 애들이 너무 일찍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태어나고 인식이 생기는 순간 생명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영생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인간이 영생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그 다음으로 넘기고 싶어 해요. 자기의 유전자를 넘기는 건 준영생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또 다른 자기의 유전자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수술을 하는 건 이제 그 생명을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없다라는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난 여기서 끝이네. 그러니까 그 자기 존재에 대한 뭔가 생명의 연속성이 없이 끊어진다라는 이상한 무의식적 불안감. 그래서 좀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전 남자들의 의식 저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 분이 지금 서로 얘기하고 그 얘기할 때 아내분의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전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다면 나는 어떤 정서로 컸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강한 정신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불안이에요. 전 되게 평온을 불안해해요. 근데 제가 두 분의 얼굴 표정, 서로 표정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저 아빠, 저 엄마 밑에서 내가 컸으면 내 나이가 50이 될 때 난 어떤 내면의 세계로 살고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네. 그리고 지금과 다른 세계를 살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엄마하고 사이 좋은 모습이 최고의 유산이거든요. 지금 아이들 3명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의 기억에서 살아요. 계속 살아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크고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이 아이들의 결혼 생활에 엄청난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 유전자로서의 상속과 생명이 아니라 기억으로서 계속 또 이게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전자로 우리가 줄 수 없었고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없다 해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랑하고 사는 모습, 아빠가 애 육아를 막 할 때 아이하고의 이 기억, 이것이 아이의 유전자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 아이들의 결혼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손자 때에 또 유전이 돼요. 이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큰 유산을 받은 것이고 반드시 상속된다. 그러니 잘랐지만 죽지 않은 것이다. 삶으로, 기억으로 간다. 오늘 저녁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초반엔 집안일을 좀 도와주는가 싶더니 이젠 뭐든 저한테 해달라고 말만 하고 본인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설거지든 청소든 물이든 소주를 사오든 모든 걸 저한테 시키기만 합니다. 저한테 시키기만 합니다. 청소도 설거지도 본인이 봤으면 하면 될 것을 상전마마가 따로 없어요. 김창옥 선생님을 좋아해서 선생님 말이면 들을까 해서 신청을 합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듣자마자 지금 많은 우리 아내분들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듣자마자 예, 조금 남일 같지 않은데 아내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 여기. 네네. 우리 아내분 옆에 계신 분이 그 문제의 상전마마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게 저 술심부름 술심부름 저 할머니한테 아빠한테 옛날에 예, 아빠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500원씩 주면은 저 다녀왔었거든요. 꼬맹이 때. 집안일은 뭐 떠나서 소주 심부름도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퇴근을 하면서 네. 본인이 이제 주차를 하고 바로 그냥 들어오기 전에 술을 사오면 그렇죠. 되는데 네. 밥을 다 차려놓고 하면 자기야 내 소주는 야, 잠깐만. 그래서 급하게 분주해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아내분께서 그러면 이걸 왜 나를 시켜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한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보시지. 이제 서로 힘든 거 아니까 네. 그래도 해달라는 거는 이제 집에 있으면서 해주고 싶고 해서 네. 뭐 물 갖다 달라고 해도 그냥 본인은 밥 먹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뭐 일어나서 가져와도 되니까 그냥 갖다 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지금 너무 순하셔. 저랑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남편분. 저랑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남편분. 왜 근데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너무 또 그렇게 하시면 강압적인 그래요? 정서적인 협박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누나 힘 좀 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저 형님 어떻게 대답해요? 나 진짜. 저 형님 어떻게 대답을? 아유. 자, 근데 오늘 오시는 길엔 혹시 상전마마가 잔소리를 안 하셨나요? 아니 오면서는 그래도 조용히 왔던 것 같아요. 네네. 뭐 투덜대거나 그런 거 전혀. 밖에서는 없어요. 밖에서는 없어요. 그럼 집에서만? 네. 왕궁으로 들어가시기만 하시면 왕자님께서. 집에 들어가면 그냥 무장 해제가 돼서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 이제 사연을 제가 신청한 걸 알아요. 그래서 네네. 그 사연 신청한 거를 여기에 신청한 거를. 네, 사연을 무슨 신청을 했는지 알아서 네. 거기에 반론을 좀 하려고 네. 본인이 좀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급하게 며칠 전부터 되게 분주해지셨겠네요. 아까는 또 이제 나오기 전에 분리수거 페트병 갑자기 문 앞에다가 먼저 놓고 안 그러다가 안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면 결혼하기 초기에는 안 그러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러셨어요? 예전에 초반에는 안 그랬어요. 초반에는 설거지도 이제 내가 할 때가 있고 이제 본인이 할 때가 있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이제 저만의 일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남편분이
평상시에 제 강연을 가끔 들으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들었는데 변화가 없죠? 원래 들으면 조금씩 변하거든요. 강의 듣고 울기도 하고 정말로 진짜. 형님 진짜 재밌는 진짜? 분이셔. 그러면은 우리 남편분은 언제부터 제가 하는 강연을 좀 보통 보신 거예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꽤 오래 보셨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내가 전에는 되게 힘도 있고 의욕도 되게 많고 내가 되게 좀 팔팔하고 그랬는데 아, 이게 딱 꺾이네.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으세요? 뭐 몸이나 의욕이나 이런 게? 매 순간 그랬고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받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누군가한테 이렇게 아내분이나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표출이라면 아까 말했던 우는 정도 말고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우는 거 외에. 네네. 그걸 아내분은 다 알고 있었나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만난 지 이제 같이 동거한 지 6년 차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100% 다 알진 못했고 얘기도 못했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얘기를 할 만한 친구나 선배나 부모님이나 뭐 종교나 그런 게 선생님한테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네. 맞네. 그래서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은 뭐 술을 사오고 밥을 뭐 하고 분리수거하고 사실 이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자기가 살다가 좀 힘이 없고 좀 밖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자기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너무너무 힘들고 나 솔직히 그리고 이 일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그만두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절대 없어요. 그럼 왜 그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괜히 이 사람 걱정만 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유치하게 남자라서 남자의 편을 들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그것이 생길 때 그걸 외부 세계와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종교를 믿어버려. 맞아요. 뭐 종교를 믿어버려. 우린 얘기를 좀 해. 상담도 하고.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일단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힘든지를 아냐면 위로를 받아보고 사랑받아보고 격려 받아본 자가 자기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컨디션이 좋아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굳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특별히 책임감 강한 사람은 더 몰라요. 나 책임감이 있어. 나 내가 일해야 돼. 곧 죽어도 해야 돼. 그리고 남한테 피해 끼치기 싫어. 이제 그런 남자일수록 그런 여성일수록 자기가 점점 쌓이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한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훅 꺼지거나 폭발하거나 사라지고 싶거나 아니면 극단의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 아내분이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밖에서는 철저하게 역할 연기를 잘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신 딱 차리고 밖에서는 그러셨어요? 뭐 더 웃고 막 안녕하세요? 뭐 더 잘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니 저희 남편이 밖에서는 잘하고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중인격자 같은 놈. 내가 자기랑 사는 사람인데? 여성분들은 이 논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계속 역할 연기를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아까 집에 들어오면 이제 이게 탁 무장이 버튼이 눌러지면서 훅 하고 꺼질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지만 아내가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댈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그럼 그냥 내가 안고 하는 거지 뭐.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고. 계속 센 척만 하고. 우리 아들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별일 없어? 아니 내가 별일 없지. 뭐 별일 있어 엄마. 별일 없어.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어느 날 보니 소년보다 더 여린 그 소년은 이제 머리가 하나둘씩 빠지고 다 나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난 사실 되게 약하고 여린데 이거를 직면하는 순간 더 무너질 것 같고 그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밖에 가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열심히 일을 하고 역할 연기를 수행하고 그러면 집에 와서도 연기를 하려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냥 훅 꺼져버리겠죠.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려고 하겠죠. 이게 너무 아내분에게 때로는 남편분에게 이게 무리하게 가다 보면 충격 완화 장치가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내가 충격을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뭐 커피가 되든 맥주가 되든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한두 번 가졌으면 좋겠고 아내분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분리수거를 누구 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 이 나타난 현상 이전에 이 뒤에 있는 것을 한번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사연이 왔는데 이거는 네.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잘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무조건 반댈세 남편이에요. 무조건 반댈세? 무조건.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 말이 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3일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아직도 기싸움에 말만 하면 나는 반댈세라고 하고요. 말끝마다 그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니 이젠 저 자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50년 가까이 저렇게 산 사람에게 뭘 바라나 싶다가도 이대로는 3일마다 화병이 나서 못 살겠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조선시대 영감하고 사는 기분입니다. 이젠 평화롭고 싶어요. 사연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주신 우리 전진 씨. 이 질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뭐 무조건 내 얘기에 난 반댈세.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오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얘기를 하고 싶어. 오빠 그건 아니지 막 이래. 오빠 그건 아니야. 그만해 그건 아니야. 아우 막 이화통이 우선 얘기를 다 그게 듣고 아니라 그러는 건 그게 아니라 막. 아우고 비둘기 밥 주러 가야죠. 네. 안 돼, 난 오빠 비둘기 만나는 것도 반대야. 그만. 난 오빠가 비둘기 만나는 것도 반댈세. 싫어, 반대야. 와. 싫어. 황재성 씨는 어때요? 황재성 씨 만약에 네? 계속.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얘기를 해야 돼. 아니 나도 대화를 해야지. 반대라니까. 오케이, 그럼 로션이나 발라줘! 로션이나 발라줘! 어디 계세요 근데? 여기 계신 거죠? 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우리 바로 맞은편에 계셨구나. 주로 남편이 언제 나는 반댈세 이 얘기를 하시나요? 저부터 답변을 아니야. 아니 이제 아내가 보낸 이게 지금 아내가 보낸 거거든요. 평소의 일상에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인 얘기든 가짜인 얘기든 그랬구나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을 막고 그랬구나 해봐. 따라해봐. 그랬구나. 4글자면 돼. 근데 저도 무슨 귀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기 전에 스몰 토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라 씨가 이제 이렇게 기침하면서 들어오시길래 형님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감기는 아니고 몸에서 좀 열이 나고 열이 좀 나고 기침만 나오는 것뿐이야. 그게 감기예요 형님. 아니야 감기는 아닌 것 같아. 감기는 아닌 것 같아.
말하기 전에 붙이는 어찌 뭐 보면 그런 게 그냥 뭐 있어요. 여사구 같은 느낌인데 다른 누구한텐 다 그래도 저한테는 좀 네. 그랬구나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내분이 너무 이상한 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 게 뭐 이것저것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비누 수업이나 가죽 공예나 그러니까 불나방 같은 스타일이죠. 불나방 같은 스타일이죠. 아, 의욕적으로 예 불나방은 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원도 하고 지지도 해줬는데 그게 이제 뭔가 끝이 아니요. 아니 그거 끝이 안 좋아도 되는데. 끝이 안 좋아도 되는데 이제 적정선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온 체력을 다 써버리는 게 저는 겉에서 보기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내분은 지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세요? 어떠세요? 사실대로 얘기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김창욱 선생님이 그럼 요런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반대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 그거 끝이 안 좋아도 되는데 미안해 이러고 나의 반론을 좀 하면서 다시 또 설명하는 이 패턴이 3, 4일마다 싸움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실보다는 언어의 어떤 그 접근 대화 방식? 방법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딱 뭔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맞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간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 좀 너무 이상하더라. 그러면 남편분이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좀 못됐네. 당신도 힘들었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자기야 그 여자 이상하지 않아? 좀 너도 문제가 많단 말이야 지금. 거길 왜 갔어?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다 맞는데도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근데 혹시 부모님이 선생님이 뭔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래 우리 아들 한번 해봐. 틀려도 한번 해봐. 좀 그러는 분이셨어요? 아니면 야 아버지 말 들어. 어떻게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뭐 그렇게 반대적인 입장이나 그렇게 표명하신 분은 없었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분들은 보통 야 뭐 그 사탕 발림 해서 뭐해? 그게 뭐야? 그 사람 살짝 달래주고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고 나는 그거를 막아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남편분 말이 100% 맞거든요. 남편분 말이 100% 맞거든요. 너무 에너지를 몰인해가지고 안 되니까 속상해하고 속상해하는 거 보면 남편은 또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남편분은 더 그거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그 어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아내분은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근데 이제 부부가 이제 이미 되셔서 아시겠지만 부부는 나이가 먹을수록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걸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싸움이 나기 때문입니다. 톡으로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쿠션으로 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애들이 있어요. 야, 아빠 엄청 힘드셔. 지금 일 많이 하셔서. 아빠 말씀 딱딱 듣고 니네 아버지 심부름도 좀 하고 그래. 이거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애썼어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엄마가 막 혼내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걸 봤어요. 남편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엄마. 무조건 엄마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로 화내면 둘로 화내시는 걸 전 추천해요. 너 이 새끼들 엄마 힘든데 엄마 말을 안 들어? 빠따 갖고 와! 이렇게 하면서 뭘 보냐면 엄마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때 엄마가 거기에서 막 기분 좋아서 맞아! 여보! 이 새끼들 들지 말려! 맞아! 대가리 봐요! 깡패들이야 깡패. 그런 엄마는 헤어지세요. 진짜 힘듭니다. 애들한테도 힘들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엄마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여보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 인생. 뭐 이렇게 되면서 내가 결혼은 정말 잘했고 내가 내 지지자를 얻었구나.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거 왜 애들한테 그걸 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나만 미쳤네? 이 집에서 나만 없어지면 돼. 이 집에서 나만 없어지면 된다고.
맞아요. 없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지혜롭게 좀 엄마 편 들어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알거든요, 속으로. 아, 그래도 뭐 고맙네.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가려면 오히려 서로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부가 좋아지려면 각자가 먼저 좋아지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상대의 마음을 알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든 남편이든 고마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인정하는 언어가 있으면 이게 순환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 강력히 추천합니다. 가정과 결혼과 부부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의와 인정과 예쁜 말을 더 추천드려요. 저는 두 남매 모두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자연분만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역시나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남편의 도움 없이 친정의 도움을 받고 키웠고요. 아이들이 낯가리는 시기에 남편 말, 아이가 왜 날 보면 우는겨. 그 말에 저는 모르는 아저씨라 우는겨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큰딸이 34살, 아들이 32살이 되었는데 딸아이가 결혼하여 손녀를 낳고서야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남편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손녀가 예쁘긴 예쁜지 본인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올리고 모임 가면 자랑까지 합니다. 왜 남편은 30년 전에는 이 기쁨을 대체 왜 몰랐을까요? 그러게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결혼하신 지 올해 몇 년 되셨어요? 네, 34년 됐습니다. 탄식인가요? 섞인.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거는 그거 무슨 전화였습니까, 아버님? 아니 도대체 원래 그래, 아니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편 사무실이 건축 설계 사무실이 하나가 있어요. 네. 거기에 있고 산부인과가 쪼르륵 가면 여기서 몇 발자국이에요. 옛날에 그 삐삐 시절이 다 보니까는 호출 오면은 네. 사무실에서 뭐 건축사님 전화 받으러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금방 갔다 온다 그랬는데 네네. 설명해 주다 길어졌구나. 보니까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일 때문에 또 그런 건. 아, 네.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자연분만을 하면서 기절을 했어요. 너무 힘들게 났어요. 네. 둘째도 역시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또 전화를 받으러 또 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또 전화했습니까? 아니, 같은 사람이 전화한 거면 그 사람 혼꾸녕을 내야 합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 진짜 절묘하다. 같이 둘 다 전화야. 네, 근데 남편 하는 얘기가 전화 받으면서 간 사이에 나느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봐보세요. 요즘처럼 우리 전진 씨 부부처럼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걸 볼 때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다. 이러는 세월이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너 잘하고 왔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내한테 좀 잘해줄 것 같으면 주변에 있어요. 채 마누라한테 빌빌빌빌빌 채 뭐가 되려고 채 집에 일 생기면 뽀르륵 달려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잘하는 것 치고 저 사업 잘하는 놈이 없어. 그리고 남자가 아내한테 잘해주면 팔불출이라는 나쁜 언어의 프레임 안에서 살았는데요. 야만인 시대였지. 와이프가 애 낳는데 전화 그게 뭔 애는 어차피 나게 돼 있어 그냥.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잘하려고 하는 게 더 되겠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미안해. 또 아내는 그걸 30년 기억해. 그 잊어먹을 만한 한데도. 그러니까 남편은 또 골반을 계속 얘기하게 돼 있고. 아이야! 근데
아이들 키울 당시에 남편이 뭐 자녀들한테 무관심했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말 소닥부듯이 거의 내가 어디서 나온 것처럼. 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빠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놀아주는 그렇죠. 시기가 있고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더 필요를 했는데 그럴 때 거의 술에 쩔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핸드폰에도 전화가 오면 술고래를 갔다. 그렇게 저장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어쩌다 오면은 아이들이 또 낯을 가리고 계속. 잘 못 보니까. 또 우리 딸이 많이 서운했죠. 많이 얘기한 것도 서운하고 아빠는 왜 나를 안 사랑하냐고 이랬는데 근데 손주는 다르다고요? 손주는 세상에 놀랐어요. 좀 세민하더라고요. 자기 자식 키울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손녀딸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운할 수 있지. 자기 프로필에도 손녀만. 네, 그 정도로. 거의 저희 때 그 기성세대들이 거의 이제 그 가부장적인 것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맞아요. 그리고 둘 다 또 장인 어른이시나 아버님이 또 일찍 작고하셔가지고 이제 육남매 또 장남이기 때문에 또 동생들 또 건사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까지 또 건사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뒤늦게 눈에 들어와도 아깝지 않은 우리 이제 손녀딸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이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늦췄는데 다른 분들도 한 20대 쪽에서 한번 깨우쳤으면은. 아버님 20대 깨우치기는 좀 너무. 아버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5살입니다. 네네. 그럼 자 보세요. 아내분 입장에선 당연히 애를 둘이나 낳을 때 애가 커갈 때 뭘 당신이 그렇게 했냐. 그렇지만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미 자식이 5명이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내 동생 5이 자식이지 얘는 동생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큰아들 네가 이제 아버지다. 그러면 15살짜리 애가 갑자기 아버지가 돼버렸네요. 나도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인데 내 나이 15에 아버지가 돼버렸다고요. 지금 15 애들이 뭘 압니까? 근데 나는 책임감이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뭘 해야 돈을 벌지? 내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건사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지? 거기에 엄마까지 있어. 엄마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도 큰아들이 건사해야 할 또 다른 자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불쌍한 우리 엄마. 근데 거기다가 애 둘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주다 보니까 여기를 당연히 못 주는 거죠. 그리고 30년, 40년 가까이 사셨네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내 아이였던 5명의 형제도 다 컸네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그 숙제들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손자, 손녀가 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고. 네, 그러니까 카톡 사진에도 넣고. 그때 안 보려고 해서 안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했고 내 몸에 힘도 있었고 그리고 해야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 녹화를 저희가 3시간 했어요. 보통 이 후 녹화를 2시간 반에서 3시간 해요. 그럼 작가님들이 중간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힘드시죠? 3시간 하고 또 3시간 또 하려고 하면 힘드시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순간 생각해요. 여기서 내가 힘들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나 못 되겠죠? 3시간! 못돼!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 못 되겠죠? 나 이거 3시간 나 주댕이 못 가. 이 TVN 이 새끼들 연속으로 2편 녹화시키고 나쁜 새끼들. PD 뒤져라 이럴 수 없잖아요. 속에 있는 말 다 나와버렸네.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나 힘들지 않아. 뭐 이렇게 이런 거 뭐가 힘들어? 일 줄 때 고맙게 해야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밝은 척을 하든 센 척을 하든
아무 문제 없는 척을 하든 내 슬픈 감정을 마주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마음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사는 게 또 힘드니까 그게 1순위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가 그랬겠구나. 아, 근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알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너무 좋아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걸 30년이 지나서 이제야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 좀 젊은 세대들은 그게 일찍 보였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무리. 깔끔하죠.